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으라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그 추석이 어제까지 있어서 추석에 아프가니스탄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주변 이야기를 한 3일 동안 해왔는데 특별히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 스탄 그리고 그 밑에 또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란까지 가지 않고 여기 스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중국하고 이 사이에 꼴짝에 있는 이란, 인도, 중국 큰 나라, 이 나라 사이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들이 이름들이 전부 다 스탄으로 불려져요. 이것이 역사적인 어떤 흔적일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를 몽골에서 나오는 징기스칸, 징기스칸으로 나타나는 이 문화, 여기가 전체가 다 한국으로 불려졌던 이름. 그래서 한국으로 부르다가 러시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러시아가 막 팽창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 팽창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부동항입니다. 부동항. 러시아는 다른 나라가 항구를 차지하는 그런 문화가 이래 형성되면서 그 나라도 북극에도 있고 있죠. 근데
언단 말이죠. 그래서 항구가 얼지 않는 항구를 얻으려고 러시아는 다방면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지금 무슨 항구를 하나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다 여기 늘 전쟁이 나는 겁니다. 일본이 그걸 막는 거예요. 중국은 뒤에서 협조하고 아주 영국이 협조를 하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길목이 이쪽으로 쭉 해서 여기 지금 인도양이 여기 있으니까 이 넓고 참 따뜻한 인도양, 요거 지금 바로 코앞에 아프가니스탄만 내려오면 점령할 수 있는 이런 지경까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부돼가지고 소련이 결국 철수를 합니다. 거의 불과 우리가 지금 말이죠 3, 40년 밖에 안 돼요. 그런 전쟁, 그런 흔적이 그 이전부터 쭉 내려왔던 그 이력은 있는데, 한 3, 40년 전에 한번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해갖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철수해버려요. 그러다가 여백이 생기는 중에 또 일본, 미국이 들어가서 한 20년 또 2001년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여기 소련이 철군한 지가 1990 몇 년도인가 여기 있다가 철군하고 몇 년 있는 사이에 또 여기에 뭐 이 문제가 생겨갖고 일본, 미국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그런 위치예요. 우리는 지금 이 스탄이라고 하는 이름, 이거 자체에서 한국이라고 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이 한국과 여기 있는 지역의 징기스칸 이후로 여기서 한국이라고 불려지는 큰 땅덩어리가 나중에 변해서 러시아의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스탄으로 바뀌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왜 지금 중요하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금은 경제적만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경제력 가지고 오죽 답답했으면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이 요청했겠느냐. 그리고 이 터키라는 나라가 또 있어요. 터키. 이름은 터키로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여기도 옛날에 한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길목이 아닌 그 길목에 있는 같은 그 한국 안에 있던 나라는 전부 다 다릅니다. 이름이. 터키도 특별히, 터키는 특히 더 우리 민족하고 돌걸 민족이다. 돌걸, 터키, 비슷하네 봐라. 터키하고 돌걸하고 이름이 비슷한. 그래서 이 터키는 항상 대한민국을 형제 나라라 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 요 전체가, 이 전체가 형성되어 있는 여기까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연두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단지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보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012년 이후로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한 지금 대한민국의 그 또 다른 입장이 있잖아요. 특별히 빌립 전도연구소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 사람들이 있어서 스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통일된 이 흔적을 가지고 이들에게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이 한국이 변해서 스탄으로 변한 그런 어떤 흔적, 그걸 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 콜링을 한 이런 어떤 그 사건을 두고 오히려 거꾸로 당장의 경제론 자체는 주지 못하더라도 이 나라 자체에 있는 흩어져 있는 각 나라 속에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흔적을 찾는 계기를 삼으면 좋겠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대한민국이 경제가
자기들의 도움을 주면 하니까 대한민국 오면은 경제 성장하겠지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남북의 어떤 갈등, 긴장감,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응축된 삼면이 바다고, 그리고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 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지형 자체가 여긴 산악지대예요. 여기는 풀만 심으면은 뭐든지 심으면 나는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이런 땅에 역사적인 흔적도 고려 안 하고 지형적인 여러 가지 내용도 이야기 안 하고 또 기후도 봐, 기후도 1년에 달라지는 수많은 기후의 조건도 이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경제한다고 해서 따라가질 수 있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에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게 콜링을 한 이런 사태를 두고 어떻게 하면은 이겠어? 당장의 경제는 대한민국 가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 그게 하나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 사람들 속에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찾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환경. 그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주제를 갖고 나오는 거는. 근데 그 환경 속에 스탄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한국, 이게 자기들 예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이다. 지금은 스탄누레인데, 그럼 이 스탄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 속에 옛날에 이 나라에 있던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그 역사에 더듬어서 어떻게 이 지역에 있는 나라에 징기스칸 이후에 한국이라 불려지다가 지금은 한국에 대한 러시아어로서 스탄으로 됐다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어떤 침략으로 인해서 집중적인 침략에서 요 지역만 스탄으로 됐다. 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건 다 썼는데 여기에 두드러지게 통일되어 있는 스탄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여기를 한국이라 했을까? 터키까지 해서 뭐 전체를, 이란도 다 그 당시에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왜 여기에 한국이란 이름이 흔적이 있느냐, 역사 속에. 그러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대한민국이 함께 하던 그 한국에 대한 역사를 더듬어 가면은 그거는 뭐 당장에 그 몽골이 나오지만은 이런 그 징기스칸으로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흔적에 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한 거 아니에요.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런 그 당시에 뭐 참 지금부터 한 거의 한 7, 800년 전에 징기스칸이 났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한국을 써도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라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한국입니다. 그 한국을 지금 한 7, 800년 후에 지금에서 한번 되새겨 본단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국가 역사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찾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주가 되어서 대한민국 영유합니다만 어느 나라든지 요 지역에 있는 한국을 맛봤던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엄청난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한국을 쓰고 있는데 과거의 한국이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맛봤던 것 때문에 왜 이 나라의 징기스칸 이후에들이 한국이라 썼을까 이거예요. 그게 나라들이 네 가지 나라가 전부 다 한국으로 통일했거든. 뭐 그때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 역사들이 그 영향 때문에요. 러시아 영향, 그리고 또 이슬람의 영향, 이런 영향을 섞여갖고 지금의 민족의 정성이라든지 민족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지형적인 기후적인 여러 조건에서 이 변화되어 가지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나라가 스탄 혼자만 쓰고 파키스탄이나 이런 게 전부 다른 나라 이름처럼 뭐 이란이나 이라크 이런 식으로 됐더라면요, 구태여 한국이란 이런 이름을 연결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소련의 영향일 수밖에 없다는 어떤 흔적이 여기 있어요. 물론 소련이 가진 언어 속에서 스탄으로 이 지역을 부르는 어떤 내용도 지역 안에 있는 정서, 여기가 있는 언어에 특별히 페르시아 문화, 이란도 원래 이란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을 요래 본다는데, 바벨론 제국은 요 정도 되고 이 전체가 페르시아로 해갖고 이란도 지금도 페르시아 문화, 우리 에스더에서 나오는 애굽에서부터, 여기서부터예요. 애굽에서부터 구스라고 하죠. 구스에서부터 인도까지 이 엄청나게 누렸던 페르시아 문화에 대한 그 회복. 전에는 또 이란의 대통령이 바벨론 출신일 때 자기들이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그걸 본따서 바벨론 문화를 일으키겠다. 바벨론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당시 크게 뭐 흔적은 이렇게 주었지만 오랫동안 100년 정도밖에 통치 못하기 때문에 그 흔적 정도 갖고는 안 되거든. 근데 페르시아는 훨씬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 이때부터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영향에서 그 동서 문화, 동서 교류가 있던 이런 과정이 되어서 가지고 페르시아에 대한 그걸 많이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언어가 이 스탄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섞여서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불을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러시아가 내려왔기 때문에 러시아로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는 하나의 과정 중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물론 그 페르시아 언어가 남아있으면서 그거하고 같이 번복을 시켜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부르게 되는 아마 그런 과정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서로 문화가 러시아로 인해서 통일적으로 이렇게 페르시아에 있는 문화와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이 문화 힘 때문에 어떤 그 언어를 스탄으로 통일적으로 하지 않았냐. 분명한 영향은요, 러시아가 여기서 내려오는 일이 없으면 여기 있는 지역만 스탄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어떤 그 흔적으로 봅니다. 러시아의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주제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경제 때문에 대한민국에 콜링하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당장에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방침들을 막 아무리 제시해도 이 지역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형을 보면은 러시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변화시킨 나라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분명히 그 나라의 역사하고 관계가 있고, 그 나라 지형하고 관계가 있고, 그 나라 기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외세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외세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들에게 전쟁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래도 평화락하는,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뭔가는 던져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만두,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어떤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또 저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지푸라기를 잡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을 붙잡은 이거를 자기들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이 한국이라 하는 이름이 왜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이 지역에 와서 다른 이름도 아닌 한국을 가지고 내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서 통치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이란 언어로 그때 통일적으로 썼느냐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 부분을 가지고 따져나오면 나중에 이 영향에 의해서 또 다른 나라도 터키나 이란도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기대를 또 그것은 그렇게 안 변하면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요소가 되고 또 그런 것이 있으므로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또 그 나라에 있는 진정한 평화를 할 수 있는 참 전쟁이 아닌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사에서 거리를 행보하는 할보하는 사람들을 보는 대신에 오히려 그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를 들고 살아가는 이런 내용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무리 바래도 주변 나라가 그렇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아프가니스탄을 계속 공격하는 상황이라면 아프가니스탄이 아무리 총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프가니스탄 혼자만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이 주변 전체를 어울려야 여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개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고정적인 이슬람 문화, 마호메트를 통해서 싸우는 또 마호메트 밑에 넘어가는 수니파, 시아파, 수니파 그 대결에서 결국은 이슬람 문화가 지금 총칼에 의해서 쪼개져 있는 마호메트의 그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갖고 서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일밖에는 남는 역사가 없는 이런 과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땅은 넓고 정말 각 나라에 있는 처지에 따라서 통치를 하면은 그 나라에 맞는 어떤 그 생산물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자급자족 내지는 뭔가 평화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미국, 영국, 소련 이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뭔가 해결이 있었겠니 하고 받아들이던 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거대한 제국들이 들어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대한민국이 간다고 해서 어림도 없지. 그러면은 가지 않고서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던질 수 있는 이승만의 어떤 대통령으로부터 넘어오는 70년에 우리가 분명한 흔적이 있다, 실적이 있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승만은 도대체 어떻게 일이 됐을까? 요거부터요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왜 한국을 쓰고 있고 거기다 대자를 썼느냐? 대자를 해서 대한국이요, 대한국. 거기다 민자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민자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과거에 있었던 그 각 나라에 있었던 이 지역의 한국이라 하는 의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왜 몽고에서 나왔던 그 자손들이 통일적으로 몽골을 대항한 뭐 다른 나라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한국으로 통일시켜 놨느냐? 아니 이런 역사를 모르고서도 그 나라가 경제를 발전하겠다. 이 나라 전체가 다요. 그 나라에 있는 역사적인 과거에 있는 내용을 그 나라가 분명히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따라서 뭐 어떤 산물이 어떻고 생산물이 어떻고 그래서 세계 경제 속에 따라가겠다. 이래갖고는요 백날 해봐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해봐야요 그건 어림도 없어요. 만날 다른 사람들이 뒤쫓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그랄지게 한이라고 하는 의미, 한국. 왜 몽고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한국이라 썼고 그 한국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민이라는 말을 넣었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요. 그게 70년에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간단하게 지금 한 20-30분 만에 하는 이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요 지역에 스탄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 이 지역이요, 스탄이라 해도 터키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가요, 전체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은 대자를 썼고, 한국은 그대로 있으면서 중간에 민자를 였고, 건국 대통령의 70년의 이력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으로, 건국 4대 건국 기둥으로 가야 된다, 이걸 새삼스럽게 붙잡는 똑같아요, 상황이. 우리는 70년의 이력을 가지고 나가고 하나의 탄력이 붙어 있는 거 있고, 여기는 지금 던지는 거예요. 이승만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이 지역 전체에 던지는데, 그 대표적인 어떤 주자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란 말이야. 아프가니스탄. 한국이라 하는 이 단어, 한이잖아, 한. 대한민국, 이것도 그래 보이게 지금, 어떻게 쓰느냐. 대한민국의 글자, 이 자체를 갖고 따라가면 돼요. 이 한이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이들의 흔적 속에는요, 역사 속에는 이게 분명히 있다니까. 한국으로 쓰다가 어떻게 해서 어느 날 스탄으로 바뀌었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역사를요, 다 찾을 수 있어. 그러면은 한국이라 썼을 적에 몽골에 있던 그 후예들이, 몽골이라는 지역에 있던 후예들이 중국의 영향을, 중국하고 대비해가지고 몽골을 쓰는데, 몽골이 아무래도, 중국이 아무리 커도요, 이 몽골이 중국에 들어가질 않아요. 늘 싸우는 거예요, 늘. 이 몽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 형성되었고, 몽골의 후손들이 왜 한자를 썼을까? 중국에 있는 한자하고 연결된 것이 한국이잖아요, 한국. 여기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스탄으로 됐고, 몽골에서 중국은 한자, 언어를 한자로 쓰는데, 그 중국에 있는 한자를 영향을 받아서 이 한으로 쓰거든, 한으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한으로 쓴다. 근데 중국의 한은, 중국은 한나라라 그래갖고, 이 쓰는 한은 중국으로는 한자로 들어가면요, 대한민국의 한자와 중국이 쓰는, 우리는 한나라 후손이다, 한나라 족속이다, 한족이다 하는 그 한족하고 대한민국의 한자하고는요, 이게 달라요. 여기서 한국으로 쓰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한자와 같은 거지, 중국이 한나라다, 우리는 한족이다라고 하는 그 족하고는요, 다른 거예요. 요 내용이 구분이 몽골하고 중국하고 다르듯이 여기에 한국으로 쓸 수밖에 없는 중국이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몽골은 몽골족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는 몽골일 때 중국은 한족이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이 한은 한족이 아니다. 이게 1차적으로 분명히 나오는 거죠. 여기에 한국 쓴 것에 대해서. 시간이 뭐 이것만 해도 시간이 벌써 30분 가까워요. 참, 네. 일단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콜링한 것 때문에 또 가볍게 시작되어진 이 스탄에 대한 이야기를 이래 들어가면요, 대한민국 한을 이야기하려면은 제 혼자 아마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가적인 요소들이요,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연구를 많이 한 여러 분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은 일단요, 아프가니스탄 주변에서 나타날 한국하고 한국의 흔적하고 대한민국 한하고 이 부분만 우선 당장 구분해서 몽골과 중국하고 여기서 한족하고 여기서 나온 한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긴 강조점이 여기에 나오는 4가지의 한국이 있다니, 한국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